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전두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두 패턴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 두피의 패턴을 만든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는 부분 가발용 패턴이었죠. 그래서 뭐 타피스나 투페 같은 정수리에 있는 모발에 대한 패턴을 만들고자 한다면 부분적으로 그 탈모의 범위만큼만, 원하는 부분 가발만큼만 패턴을 뜨시면 되고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발이 다 탈락이 됐거나 아니면 탈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탈모의 가발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패턴을 떠야 그 전두 패턴으로 인한 가발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두 패턴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에 부분 패턴이 완성이 된 친구들은 이 전두 패턴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헬멧처럼 이 두상의 딱 사이즈가 정확히 나와야 되겠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떴던 패턴과 다르게 전체적인 사이드 부분과 그리고 뒤에 있는 백 부분까지, 네이프 라인까지 이 패턴의 크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굉장히 잘 측정을 하셔야 맞춤 전두 패턴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장에 보내서 모발을 심고 가발이 만들어지는데, 전체 가발 같은 경우는 부분 가발보다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샵에서 이제 가발을 판매할 때 전체 가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써도 만족도가 부분 가발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어떤 패치를 넣을지, 어떤 모발을 심어줄지, 어떤 망을 좀 연결하면 좋을지, 뭐 뒤에 고리를 어디에 달아주면 좋을지, 뭐 망은 좀 늘어나는 스팟망을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책정을 하셔서 가발을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두 가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거는 준비물인데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준비물의 재료들을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거는 거의 없고요. 일단은 비닐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비닐은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이런 마트나 다이소에 가시면 판매하는 위생봉투예요. 이 위생봉투를 대짜리 말고요, 대짜리를 사셔야 되는데, 소, 중, 대 이렇게 보통 많이 판매하는데, 거기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특대형짜리 이 비닐봉투를 사시면 얘 반전 접혀 있었던 걸 양옆을 터서 길게 펼쳐서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 같은 데에서는 쉽게 구하고 접할 수 있는 이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패턴을 뜨고 있고요. 나는 이 비닐봉투가 조금 잘 찢어져서 조금 더 단단한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드라이클리닝 맡기실 때 우리 그 옷 위에다가 비닐봉투 하나 씌워서 주시잖아요. 그 비닐봉투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잘 안 찢어져요. 저는 수업할 때 그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터넷에 이런 클리닝 봉투 이런 것들이 또 판매를 하고 패턴용 봉투라는 게 또 따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튼튼한 종이를 사용하셔도 좋고, 그거 싫다, 불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마트에서 특대짜리 위생봉투를 사용하셔서 양옆을 터서 길게 펼쳐서 하나를 사용하셔도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닐봉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건 우리 필요한 가위, 잘라야 되는 가위가 필요하고요. 숙련이 덜 되셨다, 자꾸 지우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런 수정 사인펜을 먼저 그려보시고 많이 지워보시고 많이 연습하시다가 조금 잘 되시면 유성 사인펜으로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진주핀은 사실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얘는 마네킹에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 진주핀을 꽂는데,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걸 어디에 꽂을 수 있겠어요. 고객님은 내가 시술하는 15분 동안, 20분 동안 양옆에 손으로 이렇게 비닐봉지를 잡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고, 그렇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네킹에 우리가 시간을 계속 재보면서 내봐야겠죠. 그래서 마네킹에는 우리가 이 진주핀을 사용해서, 고정핀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이소에 가보니까 뭐 수선 용품 파는 곳에 이런 시침핀이 팔더라고요. 이게 4개 들어있는 게 뭐 1,000원 정도?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침핀 사용하셔서 꽂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이 줄자.
그리고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테이프를 제가 이번에 이제 연습을 여러 가지 하면서 친구들이 다이소에서 테이프를 사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우리가 이 패턴의 모든 형태는 다 이 테이프로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고르실 때 좀 중요하신데 다이소에 가면 이 3M 스카치 테이프라고 해서 이 하얀색 얘를 판매를 하는데요. 일단 두께는 괜찮아요. 두께는 합격인데 얘 폭은 합격인데 일단 용량이 너무 적어요. 얇아요. 용량이 적고 하나를 다 완성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 하나의 패턴에 테이프가 뭐 2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사용하기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해성 테이프, 여기 글씨 안에 보면 해성 테이프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굉장히 두꺼워요. 자, 다이소 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저는 다이소 참 좋아하는데 테이프만큼은 좀 약간의 질 좋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상 테이프를 추천해드리는데 얘가 인터넷에서 하나에 200원에서 2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다이소는 더 비싸요. 다이소 거는 4개에 2,000원? 이거든요. 하나에 500원씩인데 2배잖아요. 근데 이게 양도 많고 굉장히 튼튼하고 탄력도 있고 테이프가 좋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한 박스를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박스 뭐 100개? 50개? 근데 여러분 금방 쓰시고 저도 지금 100개 샀는데 거의 반절 쓴 것 같아요. 네, 공동 구매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해성 테이프 추천드립니다. 자, 이 테이프가 진짜 중요해요. 테이프가 가장 중요한 재료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실습 들어가셔야죠. 오늘 패턴 하는 거 눈을 크게 뜨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전두 패턴은 오늘 1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가르마라든지 이런 좀 뭔가 재료 이런 것들 부분에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중요한 밑 베이스 작업을 잘 같이 한번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오셨어요. 고객님이 오셨는데 고객님이 저는 뭐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모발숱이 부족해서 부분 가발을 쓸 수 없어요. 뭐 클립을 당연히 달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전체 가발을 맞춤하고 싶어요. 맞춤이라는 거는 기성 가발은 있는 가발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면 뭐 수제로 만든 가발을 여러 개 두고 그거를 그냥 내가 맞으면 쓰는 건데 맞춤 가발 같은 경우는 내 두상에 딱 맞게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랜나루도 딱 맞게 헤어라인도 뜨지 않게 네이프 라인도 딱 맞게 맞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맞춤하는 고객님한테는 일단 꼭 맞는 모자 형태를 잘 맞춰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굳이 고객님이 더 비싸게 기성 가발 말고 맞춤 가발을 맞추셨는데 옆에 사이드도 달랑거리고 앞에도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헐렁헐렁거리고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맞춤 가발에 맞는 딱 맞는 두상의 사이즈의 모자 형태를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비닐을 양옆을 트셔서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긴 직사각형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 고객님 두상에다가 올려놓는데요. 그냥 올려놓으시면 이 두상에서 비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님 두상에 살짝 분무를 해주세요. 고객님 두상에 떨어지지 않게 정수리 부분 위주로 살짝 분무를 해주시면 이 비닐이 조금 더 찰싹 달라붙어요. 덜 움직여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두상에 올려놓으면 조금 덜 움직이겠죠. 분무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의 라인에 맞춰서 헤어라인 부분에 이제 비닐을 살짝 이렇게 살포시 올려두시고요. 자, 이 사이드로 올라오셔서 방법은 같아요. 우리 전두 패턴 할 때도 이렇게 비닐을 묶어서 귀 뒤에서 앞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전두 패턴도 양옆으로 모아서 돌려주는 건 맞는데요. 일단 이 두상의 앞부분에다가 여러분 하기 쉽게 위해서 핀을 하나 꽂아 볼게요. 네, 진주핀을 살짝 하나 여러분 좀 센터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좀 편하겠죠. 자, 살짝 하나 꽂아보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이 사이드와 네이프예요. 우리 위에는 이제
우리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위에는 잘할 수 있는데 이 사이드의 비닐과 뒤의 비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살짝 고객님 수상을 옆으로 돌려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귀 옆에서요. 이 비닐이요. 얘가 두 가닥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두 가닥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우리의 귀 중심으로 얘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비닐을 갈라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쪽 중에서 일단 한쪽은 비닐을 하나 살포시 고정하기 위해서 일단 꽂아 놓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옆에 사이드를 보시면 이 귀 지점에서요. 얘를 저는 이 귀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은데 귀 가운데서 나누면 이 비닐이 좀 잘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귀 뒤에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고객님들마다 귀의 높이가 다를 수도 있고 위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서 이 테이프를 비닐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자르시면요 나중에 얘가 찢어져가지고 걔를 또 메꾸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귀에까지 오셨으면 이 비닐을 이렇게 자르셔서 얘를 살짝 벌려주시면 오히려 덜 찢어지더라고요. 얘를 가위로 끝까지 잘라버리면 조금 힘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이 비닐을 돌려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뒤로 돌리고 싶으면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싶으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뭐 얘기를 지난번에는 했지만 사실상 두피에 있던 패턴은 비닐이 밀착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귀 중심으로 앞에 있는 거 귀 앞으로 돌려주면서 얘를 텐션을 주면서 비닐을 아래로 밀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귀에 있는 이 구렛나루가 뜨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비닐을 돌렸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닐 패턴을 뜨시거든요.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떠봤어요. 이렇게 뜨시면 왜 안 되냐면 이 고객님은 어디 부분이 중요하냐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전두 패턴은 옆에 그렛나루와 뒤에 네이프 라인까지 패턴을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닐을 돌려버리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테이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텐션을 아래로 내려서요. 이 그렛나루 부분의 비닐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객님 눈이나 고객님 뭔가 이 앞부분에 이 비닐이 가려져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에 가리지 않게 그렛나루 부분을 이렇게 고객님은 우리가 연결을 해놓으면 얘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머뭇거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고객님 팔이 지금 아야아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에 일단 핀을 하나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귀를 덮으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연 상태에서요. 이 뒤에 있는 비닐을 또 여기 귀 뒤로 고정을 해주실 건데 이 고정하시면서 얘를 붙여가지고 밀착해서 영도로 두피에 밀착해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네이프 라인이요. 우리 여기까지 패턴을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비닐을 돌리면 안 되죠. 그쵸? 이 비닐을 끝에까지 좀 살려주셔야 돼요. 이 두피에 이 정도까지 비닐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비닐 라인을 한번 제가 묶고 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닐이 뜨지 않게, 울지 않게 확인하시고 얘를 또 앞으로 0도로 돌려주셔서 아래에 있는 비닐이 끝까지 네이프 라인까지 살릴 수 있게 자,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잡았던 이 비닐봉투 있죠? 얘를 얘하고요 같이 연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꼬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두 개를 다 잡고 계시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얘만 하나만 딱 잡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네이프 라인 비닐 보이시죠? 네이프 라인까지 비닐이 내려와야 되고요. 사이드 부분도 그렛나루까지 비닐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우리는 고객님이 지금 손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고객님이 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핀으로 살짝 꽂아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같이 한번 진행해볼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비닐 아까 우리가 살짝 고정해놨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비닐을 반절 잘라야겠죠.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귀 살짝 중심 부분 살짝 뒷편에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비닐을 끝까지 다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얘를 귀까지 잘라버리면 위에 부분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자르시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살짝 이 벌려주셔서 비닐을 살짝 위로 조금씩 내가 벌려가면서 작업해주시는 게 훨씬 덜 찢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 이쪽 그랜저도 살려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앞쪽으로 텐션 이렇게 모아질 거잖아요. 모발이 이렇게 모아질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텐션 주면서 얘를 비닐을 고정하시는데 비닐 고정하실 때 이 비닐을 조금 구렛나루 부분을 살리시고 그 아래에서 여기에서 고정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고정해서 일단 하나 살짝 꽂아두고 또 조금 있다가 빼서 다시 묶을 거잖아요. 자, 이 부분 옆에 보이시죠? 자, 이 부분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가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귀 뒤에 있는 여기 부분까지 패턴을 다 뜨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패턴이 최대한 뒤로 뜨지 않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앞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돌리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이시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네이프 라인까지 비닐이 내려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동강 이 부분에서 구부 가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지금 전체적인 가발 네이프 라인까지 원하잖아요. 여기까지 비닐이 여유 있게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비닐을 여기에서 묶어버리시면 안 되고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서 비닐을 묶어주시고 자, 이 비닐이 묶어주셨으면 어때요? 이 비닐과 이 비닐 조금 전에 작업했던 얘를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꼬아주세요. 네, 꼬아주시면 고객님은 이것만 잡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잡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핀을 딱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고객님이 오른쪽 잡고 왼쪽 잡아서 잡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패턴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마네킹을 보시면 이제 고객이 이렇게 두피에 비닐이 밀착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테이프 처리를 먼저 할 건데요. 저는 부분 가발 할 때는 테이프 하기 전에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조금 더 진하게 유성 사인펜으로 그려주라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전두 가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형태가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 형태를 부분 가발하고 조금 다른 거는 테이프를 우리가 부분 가발 같은 경우는 십자가 형태로 길게 잡아서 두상의 형태대로 얘를 이렇게 밀착시켰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부분 가발 패턴 보시고 오셔야 돼요. 길게 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이 필요한 부분은 한 방에 갔어요.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붙여서 전체적인 이 두상에 모양을 만들었는데 전두 가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두상의 사이즈를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얘가 곡선인 부분들이 좀 울거나 뜯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우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테이프 라인을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부분 가발에서 테이프 라인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이 탈모 라인보다 더 길게 라인을 잡아서 한 번에 가셨다면 이 부분 가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싸야 하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수리 부분에서 하나를 끊어주시고 또 사이드 부분에서 한 번 끊어주시고 사이드 부분 한 번 끊어주셔서 3등분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앞에 사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윗부분이나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지만 옆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서 이 3등분을 좀 나눠가지고 테이핑 작업을 한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한 방에 전두 패턴을 가시면 사이드 부분이 쭈글쭈글해지고 울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경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다 라고 기억하시고 일단 패턴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위를 오른손에 드시고 왼손에 테이프를 듭니다. 자, 이 테이프 자르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테이프를 자르실 때는 일단은 저는 길게 자르지 않고요. 지금 전두 패턴을 짧게 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중심으로 테이프를 짧게 등분을 했어요. 길게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이드 부분이 나중에 울거나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이 가운데 부분은 한 이 정도 눈썹 가운데 정도 오늘 이 등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했는데요. 보시면 뒤에 네이프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테이프가 일자로 쭉 내려오고 반절씩 겹쳐서 한 번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가루가 됐으면 이제 이 사이드 부분으로 오시는데 사이드에서 바로 사이드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 부분을 겹치게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고 이 사이드를 한 번 더 조금 더 단단하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뒷부분을 했고요. 여기 사이드 부분을 했어요. 그럼 이 사이드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 귀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앞에 그랜나루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튼튼하게 패턴이 안 만들어지면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패턴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의 패턴이 굉장히 짱짱해져야 돼요. 이 라인이. 그래서 이 라인은 굳이 깨끗하게 물론 만들면 좋겠지만 바둑판 좀 생각을 버리시고 많이 덧대서 여러 번 얘를 테이프 라인으로 좀 단단하게 고정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3번 걸쳐서 만들었었지만 이 라운드 귀 중심으로 한 번 더 테이핑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덧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덧대면 얘가 좀 단단하게 모양이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림 그리고 한 번 더 테이핑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조금 튼튼하게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여러 번 덧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쪽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일자 패턴의 테이핑을 먼저 완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로선만 만들어 봤어요. 가로선만 만들어도 전체적인 큰 틀의 이 모양, 두상의 형태가 어떻겠거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중심선 먼저 짧게 갔어요. 선을. 테이프 라인을 쭉 앞에서부터 뒤에 네이프 라인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와 가운데, 센터 중심 부분에서 여기 사이드에서 한 번 테이핑이 다시 갔고 이쪽도 한 번 다시 갔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를 한 번 더 돌려줬는데요. 이 사이드가 뜨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투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 가봤을 때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중요한 부분이 이 사이드잖아요. 얘가 달랑달랑거리거나 이 네이프 라인이 달랑거리면 맞춤 가발했을 때 만족도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탁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 패턴은 이렇게 탁 붙여도 가발을 만들면 약간 얘가 공간이 생겨요. 그 안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밀착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비닐을 밀착을 잘 시켜줬기 때문에 이 테이프 라인을 밀착해서 잘 붙여준다면 예쁜 가발의 형태가 이 사이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이드 부분 한 번 더 튼튼하게 완전 딱 밀착시켜서 고정시켜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테이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줄자와 사인펜을 준비해 보시고요. 일단 1차 그림을 그리실 때는
수성 사인펜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틀리면서 몰티슈나 티슈나 손으로 빨리빨리 지우실 수 있으니까요. 수성 사인펜 준비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어라인을 그려주는데 이게 헤어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헤어라인은 손 4마디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마디도 되고요. 조금 손이 남성분들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뭐 3마디 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썹에서 3-4마디 정도를 사이즈로 재면 줄자로 7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간 사이에서 6, 7cm 한번 올라와 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의 헤어라인이 되는데 가발 만드실 때 헤어라인 중요한 거 아시죠? 얘를 내리면 내릴수록 굉장히 가발티가 많이 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헤어라인을 약간 뒤로 경계선을 좀 밀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6, 7cm 정도에서 조금 넓게 한번 두상의 중심 센터 지점을 잡아볼게요. 6cm로 한번 여기서 잡아왔어요. 조금 더 넓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7cm로 잡아보시고요. 자, 센터 앞점을 잡으셨으면 우리 자 이제 머리를 굴려볼까요? 앞점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네, 옆점이죠. 앞점 다음에 옆점인데요. 앞점은 이 미간 사이에 6cm 지점에서 점을 찍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점이라고 체크를 하고요. 옆점은요, 코 옆에, 콧볼 옆에서 여기에서 눈동자를 지나는 부분. 자, 이렇게 쭉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지나치는 경계선 부분이 옆점이에요. 옆점 한번 볼게요. 쭉 지나서 이쯤 될 것 같네요. 옆점. 사이드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콧볼에서 눈동자 지나서 옆점. 옆점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이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이 헤어라인을 만드실 때 앞점, 옆점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앞점과 옆점을 사이즈를 보셔서 얘가 내가 조금 뒤로 후퇴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앞으로 잡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위치를 잡으셔야겠죠. 헤어라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이 말발굽 모양이에요. 절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입꼬리가 뒤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얘가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옆점이 이 가운데 센터점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이 센터점보다 조금 뒤로 후퇴해야 돼요. 후퇴해야 얘가 헤어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 CP 지점에서 일단은 점점점점 한번 찍어서 헤어라인을 한번 저는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선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의 이렇게 뒤로 후퇴되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셔도 되고, 이거 조금 무섭다, 잘 안 된다 하시면 거의 일자인 상태로 잡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끝점, 옆점은 센터보다는 뒤로 밀려가 있어야 된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거를 한번 선으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점을 선으로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점점점점 찍은 가이드라인 선을 그대로 이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런 선을 그리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거의 뭐 완만하게 일자를 그리셔도 괜찮지만 끝부분의 꼬리는 항상 끝에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동쌤 펜이라서 번지니까요. 이 정도로 한번 앞점 만들어 볼게요. 자, 앞선을 그렸어요. 앞선을 그렸으면 이제 이 앞선에서 우리가 이 옆선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이 옆선을 잘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이 옆선을 어떻게 잡냐? 우리는 부분 가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뚝 끊어서 이 탈모 범위대로 점점점 찍어서 위에 뚜껑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전두 패턴이니까요. 이 사이드 부분을 정말 잘 그려주셔야 돼요. 물론 가발을 만드실 때 얘를 일자로 통으로 쭉 내리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정말 내 전체 전두 가발이 정말 사람의 이런 두상의 머리처럼 정말 그런 자연스러움을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관자놀이 눌렀을 때 여기 이 부분, 살짝 눈썹산 위에 이 부분에서 살짝 앞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에를 나왔다가 얘를 다시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네. 이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리시다 보면은 내 두상을 많이 보시고 이거를 잘 연구해 보시면 고객님 전두 가발 만드실 때도 약간 그 디자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네킹 같은 경우는 두상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저는 얘를 2cm 정도로 잡았는데, 이 2cm라는 거는 이 눈썹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 헤어라인 옆에 옆 사이드가 끝나는 이 지점을 2cm 정도로 전 잡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얘가 2cm로 만들었을 때 좀 뭔가 가발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머리에 전두 패턴을 뜰 때는 실제적으로 여기를 눈썹 끝에서부터 여기를 3cm로 잡아요. 3cm. 여기를 3cm 정도 잡아주셔도 좋다라는 거죠. 헤어라인이 조금 더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2cm로 맞춰서 한번 가발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선을 내렸어요. 옆선을 일단 쭉 내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이 그랜나루인데요. 사실 뭐 여자분들 그랜나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랜나루 그리시라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선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걸 쭉 가발을 끊어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들, 저는 뭐 안경을 안 쓰지만 안경을 쓰시게 되면 이 가발이요, 이 귓선, 이 안경선, 안경다리 선을 아래로 패턴을 그려주시게 되면 가발이 쓸 때마다 계속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발을 못 쓰게 돼요. 그랬을 때 또 만들고 나서 이거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가발을 쓰신다 그러면 이 안경다리 선 위에 기준으로 1cm, 2cm 정도 여유 있게 가발을 약간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안경을 안 쓰신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머리 가발을 쓰시면 자꾸 이 가발을 내리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 뜨는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얘를 자꾸 잡아당기게 되고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옆에 있는 애교머리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 이 귓선보다 살짝 이 그랜나루 애교머리를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 교재에는 딱 이 선을 끊어서 그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뭔가 편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귓선 기준으로 안경 쓰신 분은 약간 위에,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약간 애교머리처럼 여기를 그랬나요? 내려주셔도 된다. 고객님하고 상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자, 이 귀에서 2cm를 한번 여유롭게 저는 재볼게요. 귀 2cm, 이 지점이네요. 그러면 이 귀, 밖귀 기준으로 2cm를 줄자로 재서 이렇게 점점점점 그려서 이 부분을 선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2cm.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2cm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귓바퀴 방향대로 우리가 귀 라인 따라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 귀 2cm 정도 귀 중심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툭 떨어지겠죠? 자, 2cm를 우리가 귀를 살짝 파줬으면,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얘를, 물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발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가발은 직선은 쓰지 않아요. 뭐 안 쓴다 이런 법칙은 없지만, 가발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면 부자연스럽고 안 예쁘고 나중에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라인을 다 굴려주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은 예쁘게 동그라미 형태를 굴려주시면 돼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이 그랜나루가 살짝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죠. 뭐 이런 모양으로 더 잡혀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고객님이 안경 썼다고 가정하고, 조금 나는 긴 게 싫어, 좀 불편해, 좀 깔끔하게 그냥 교재처럼 이렇게 정말 정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 정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라인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앞선과 옆선이 만들어졌어요. 이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이 뒷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얘 중심 지점과 여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발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그랜나루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어서 여러분들을 거울 보고 한번 보시면, 여기가요 생각보다 많이 아래로 안 내려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앞에까지 가발을 내려서 만들수록 되게 답답해 보이고
고객님 썼을 때 뭔가 여기 피부가 뭔가 덮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이 귀 중심 지점부터요, 중심 지점에서 얘를 뒤로 조금 밀어, 이렇게 후퇴시켜주는 게 좋아요. 후퇴.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발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굉장히 가발이요, 뭐 옛날에 우리 고대시대에 나왔던 약간 그런 약간 더부룩한 그런 머리가 될 수 있어요. 덥수룩한 머리. 그래서 이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지 않아요. 이 라인을 그리면 좀 답답하다. 그래서 뒤로 좀 후퇴시켜준다, 선을. 이것보다 사실 조금 더 후퇴시켜주셔도 돼요. 이 가운데 이 귀 중앙 지점 중심으로 뒤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귀 중앙, 여기서부터 이 선이 일자로 안 내려온다? 뒤로 후퇴했어요. 후퇴한 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주시는데, 전자가발에서는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모발을 끝낼 거냐, 이 가발을, 남자 가발을, 커트머리를 어디 선에서 끝내줄 거냐라는 건데, 자, 검지나 엄지손을 살짝 하나를 콕 눌러보시면 이 목 뒤에서의 네이프 라인에서 이 손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쏙 들어가는 부분을 고개를 뒤로 젖혀보세요. 그러면 더 쏙 들어가는 부분이 이 손가락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이프 라인에서. 그 네이프 라인, 그 손가락이 들어가는 지점 위로 가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끝나는 지점을. 이 네이프 라인 선을요, 내가 손가락이 여기까지 닿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네이프 라인을 만들어 버리면 고객님이 뒤로 고개를 젖히거나 흔들 때마다 가발이 계속 그 부분이 접히게 돼요. 그러면 얘가 접히면 어떻게 해요? 가발이 자꾸 흔들거리고 뜨거나 뭔가 뒤에가 이렇게 그런 가발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객님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사이드의 끝나는 지점이 고객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고객님의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눌러서 뒤로 고개를 젖혔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 손가락이 만나는 경계선 부분보다 위에 1cm 정도 위에, 0.5에서 1cm 위에, 여기가 손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0.5에서 1cm 위에 1cm 정도도 좋아요. 이 정도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접혀지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가발 고객님 쓰실 때 많이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들어가는 부분보다 1cm 정도 위에 끝나는 지점 네이프 라인을 잡아주시면 된다. 물론 고객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을요, 아까 옆선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 제가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일자로 가발을 그리면 뭉툭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전두 가발 쓰는 것 자체가 고객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이 뒤에 있는 모발을 이렇게 뭉툭하게 그려줘 버리면 고객님이 썼을 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거 가발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라인을요,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약간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아요. 자, W 모양으로 살짝. 그리고 여러분들도 헤어라인을 뒤에 보세요. 이거 잘 안 보이시니까 옆에 있는 고객님 이렇게 친구들 사진을 찍어보시면 가운데는 쏙 들어가고 사이드로 살짝 내려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이 지점에 끝나는 지점이라고 라인을 잡았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다시 나오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많이 튀어나와 보여요. 저는 이렇게 튀어나오면 고객님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깎아주고 싶어요. 조금 고객님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는 마네킹마다, 뭐 두상의 사이즈마다 고객님마다 위치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고객님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라인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쪽만 그렸기 때문에요. 반대쪽 사이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사이드 어떻게 잡았죠? 자, 눈썹에서부터 2cm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너무 가까울수록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님은 2cm로 잡았지만 조금 더 넓게 하시고 싶으시면 3cm, 눈썹 끝에서 3cm 정도로 라인을 잡아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일자로, 여기를 일자로 내려도 돼요.
되지만 우리는 고객님의 관자놀이 부분이요. 이 눈썹에서 한 1cm 정도 위의 부분이 관자놀이에요. 이 부분. 이 관자놀이가 살짝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라인을 그리다가 일자로 그리다가 살짝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짝 사이드 부분을 곡선으로 굴려서 직선이 되지 않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설명 안 했으면 일자로 그려주셔도 상관은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곡선을 그려도 공장에서는 일자로 만들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조금이라도 이 곡선의 선을 좀 살려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런 세세한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그랜나루 관자놀이 부분을 살짝 앞으로 내보내시고 후퇴하시고 이런 부분을 라인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객님들은 좀 사소한 거에 감동 받으시고 만족감을 느끼시니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귀 위로 2cm, 2cm예요. 2cm 라인을 저 줄자로 쟀어요. 쟀다고 가정하고 지금 2cm를 점점점 찍었고요. 이거를 다시 선으로 연결. 여러분들이 유성 사인펜으로 그리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지우고 계속 설명을 드려야 돼서 수성 사인펜으로 쓰니까 얘가 중간중간 좀 이렇게 색상이 뭐죠?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발은 다 곡선이다, 굴려준다, 모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주는데요. 생각나셨죠? 이 귀에서 그랜나루 부분 안경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자, 이 귀 위에 1cm 지점에서 이렇게 끊어주고 얘를 끊어주고 만약에 고객님이 조금 더 이 안경을 안 쓰시고 나는 자연스러운 애교머리를 원해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주셔서 살짝의 이 옆머리 만들어주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옆머리 옆에 이 옆라인이 완성이 됐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제 자, 귀 중심에서 한번 끊어볼까요? 중앙에서 귀 중심 가운데 지점에서요 여기에서 선이요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뒤로 밀려간다? 여기를 가까워질수록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연결하면서 조금 더 뒤로 밀어주셔도 되겠어요. 이 가발 부분이 너무 뒤로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은 지우면서 할게요. 자, 이걸로 좀 보여드릴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린다면 가운데가 조금 볼록 들어가 있죠? 볼록 들어가 있고 이런 선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안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을 딱 눌렀을 때 접히는 부분보다 1cm 위로 라인을 잡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접힌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여기가 접힌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보다 1cm 위에 선을 잡았고 가운데가 조금 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후퇴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옆에 이 네이프 라인 양쪽 옆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약간의 이런 W 모양? W 형태의 모양이 이 뒷부분에 끝날 때 만들어지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뒤에 라인 잡아주시고 옆 라인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의 전체적인 전두 모양이 나왔네요. 이제 전두 패턴의 큰 라인의 모양이 나왔으면 자, 이제 중요한 건 모양을 그려주셨으면 자, 이제 중간중간에 위치 지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이 패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 라인에서요, 이 앞부분은 뭘까요? 네. 뭘까요, 여러분? 자,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리마인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앞부분에는 고객님이 클립을 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실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은 약간 스킨 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킨, 그래서 여기 헤어라인, 스킨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킨 라인은요, 이 CP 지점 앞점에서 2cm 정도의 위치를 잡아요. 그래서 2cm 정도 되는 지점에 점을 찍어주시고 똑같은 라인으로 2cm 지점을 잡아주시면 그 부분이 스킨 라인이 된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는 뭐 몇 번 겹쳐서 뭐 샷 스킨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일반 스킨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스킨이 싫다, 스킨 말고 패치를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패치를 달기도 해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스킨이 조금 더 고가이잖아요. 조금 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들 상담하셔서 패치를 다르셔도 되고 스킨을 다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앞부분에 패치를 다는 경우도 많은데, 패치를 닿으면 망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이 망을 덧입혀주는 걸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꺼워질 수 있어요, 가발이. 그래서 그게 싫다 하시는 분은 얇게 이렇게 샤스킨, 스킨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가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그렇게 앞에다가 설정을 해보실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샤스킨, 스킨이라고 적을 거예요. 샤스킨, 스킨을 달아주는 이 스킨 라인이 필요합니다. 자, 스킨 라인을 그리셨으면, 자, 여기 2cm 잡으셨으면요, 이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망을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이 망 중에서요, 얘는 지금 가운데에다가 가르마를 넣었어요. 불파트를 넣었는데, 이 불파트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발을 10만원짜리를 샀어요. 가발을 10만원짜리는 불파트가 없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불파트가 없으면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이게 망이 보이기 때문에 가발티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불파트, 가르마 부분에 불파트를 덧대주면 그 부분이 이 피부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샘플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불파트 없이 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저렴해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것처럼요, 이렇게 이 안에, 망 안에 한 번 더 파팅을 덧대면요, 위에서 봤을 때 얘가 보이시나요? 진짜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피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파트를 뭐 2중급 불파트를 하느냐 3중급 불파트를 하느냐, 그 가격 추가가 있겠죠. 근데 고객님들은 일단 자연스럽고 위에서 봤을 때 뭐 아래에서 봤을 때 고객님 두피 같은 자연스러운 원하기 때문에 불파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센터 가르마라고 생각하고 가운데에다 불파트, 2중 불파트를 설정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부분은 샤스킨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불파트, 이중 불파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르마 부분이다. 사람 살처럼 피부처럼 느끼게 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여기는 이 망은요, 뭐 수입망이라고 적었는데 독일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망을 설명할 때 독일망, 화이트모노망, 이 두 가지 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외국 제품을 사랑해서 이렇게 수입망을 권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수입망이 굉장히 짱짱하고 또 탄력이 있고요. 이렇게 쭉 늘려도 잘 안 찢어지고, 또 고객님이 썼을 때 가볍고 또 질감도 좋고, 좀 약간 아직까지는 이걸 따라올 만큼의 이런 국산 망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입망을 많이 써요. 뭐 ABA 수입망이라고 적었는데 뭐 독일망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수입망 종류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 지금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선은 중간중간에 망 겹침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 두피를 망 하나로 슉 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망을 여기 만들어서, 사이드 만들어서, 뒤에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엮어주는데요. 이 전두 패턴 같은 경우는 또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망으로 다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분할을 해요. 그런데 이 망 접히는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우리가 이런 뭐 망을 한 겹이었는데 두 겹으로 접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은 두꺼워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망 접힌 부분을요, 이 여러분들 두상에 튀어나오는 이 라인에다가 맞춰주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 두상의 사이즈를 보시면 조금 더 이 라인을 옆으로 여유롭게 잡았어요. 굳이 이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작게 만들지 않고 이 망 위에 망을 좀 넓게, 동그라미를 넓게 양옆으로 내려준 이유는 망 접힘이 여기에서 오는 거하고 여기에서 오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에서 망 접힘이 있으면 이 고객님이 안 그래도 내 두상 사이드가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인데 망 접힘 때문에 더 튀어나오거나 둥 뜬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드라이할 때도 그 부분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센스 있게 이 망 접힌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기성 가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고객님이 여기가 튀어나오건 여기가 튀어나오건 그냥 마이웨이잖아요. 그쵸?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고객님의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것보다 아래로 이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 부분이 조금 더 여유롭게 딱 두상에 밀착되는 부분 느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라인을 조금 더 내려준다. 사이드 부분을 약간 이 관자놀이 이쪽 살짝 아래 부분으로 내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 그 망 여기까지 이렇게 위에 망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아래 옆에 보시면 이 망 옆에 있는 망 하나 또 설정했죠. 이게 한꺼번에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ABA 수입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분할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패치겠죠. 패치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뭐 고리를 걸 수도 있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심지처럼 철사 같은 거를 살짝 여기다가 가늘게 2개 정도 고정을 해놓으면 얘가 뜨잖아요. 사이드 부분이 뜨기 때문에 얘를 눌러줘라.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런 철사 느낌, 철사, 구리 철사 같은 것들을 안에다가 심지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빨강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그 심지를 넣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심지를 넣었으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에는 제가 잘 안 보이시지만 스판망이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사이드로 오시면 이 사이드 부분은 뭐 ABA 수입망 그래 내구력이 좋다 잘 안 찢어진다 이거 하겠다 좋아요. 그런데 뒤에 같은 경우는 백 부분은 이 망이 잘 늘어나는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쭉 늘어나고 내가 조금 쪼여지는 부분은 쪼여지고 얘가 늘어났다 쪼여졌다 하는 부분이 느껴져야 고객님이 가발을 쓰고 벗을 때 편안해요.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쪼임새 있는 짜임이 있는 망을 넣어버리면 고객님이 쓰거나 벗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뒤에 백 부분에는 스판망을 많이 넣어요. 고객님이 쓰기 편하게 이렇게 쓰고 벗기 편하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위에도 다 스판망 넣어주지 왜 굳이 뒤에는 스판망하고 앞에는 뭐 수입망을 넣어요? 근데 이 스판망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다 보면 얘가 늘어나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내구력이 떨어지면 가발 뭐 1년 썼거나 했을 때 얘가 흐물흐물해질 수 있겠죠. 사이즈가 맞췄지만 커지거나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고객님 편하기 위해서 스판망을 넣어주되 이 양쪽에다가 밴딩을 넣어줘요. 밴딩. 여러분들 아마 기성 가방 같은 데 보시면 끝부분에 이 뒷부분에 얘를 이렇게 늘렸을 때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드는 그런 이 밴딩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제 가발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다가 밴딩을 넣어서 여기다 이제 S고리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고리를 조금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줘서 이 S고리를 내가 가발이 조금 크다 그러면 이 밴딩을 조금 줄여주고 내가 이거 조금 뭐 괜찮다 그러면 좀 고리를 밴딩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고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밴딩도 불편하다 그럼 달았다가 나중에 띄시면 돼요. 띄고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클립 다셔도 되고 밴딩은 옵션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달아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 빨간색 뭐라고 했죠? 하트같이 보이는데 이게 하트가 아니라 여기 아까 구리 여러분들 그 심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눌러주게 뜨지 않게 사이드 부분을 눌러주셔야 되고 뒤에 네이프 부분의 양쪽에 이 고정 핀 같은 거를 넣어주셔야 이게 고정부 역할이 있어야 가발이 위로 이렇게 뜨지 않아요. 딱 붙겠죠.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리 고정부 고리를 걸어준다. 그리고 앞에 사이드 부분에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고리를 걸어준다. 그리고 여기 S고리 밴딩도 넣어줬고요. 옆부분에 수입망 그리고 풀파트, 샤스킨 앞에 부분까지 쭉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는 이것보다 뭐 또 더 다른 색다른 가발을 만들고 싶다?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는 스판망, 저는 풀파트, 저는 ABA 수입망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고객님하고 상담하셔서 그물망으로 넣고 싶다 아니면 뭐 화이트모노망으로 넣고 싶다 상담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망은 이래서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요. 보통 많이 쓰는 종류가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보고 위에다가 고객님의 이름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뭐 모발 망이 어떤 게 들어갔고 이 고객님의 이 모발의 색상은 뭐 1+1, B 아니면 뭐 1A 이런 식으로 라벨 정도까지도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에다가 이렇게 많이 적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차트에다가 적지만 이 고객 차트에 적는 부분과 이 부분이 좀 약간의 다른 느낌으로 공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해주고 그 분할 부분에다
가방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모든 내용이 작업지시서에 한 번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지시서는 그때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러면 그려볼까요? 제가 설명은 쭉 했지만 여러분들 앞에 선부터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cm입니다. 2cm 지점에서 점 찍으시고 점 찍으시고 스킨 라인은 조금 일률적으로 선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선을 맞춰서 그려보시고 앞선하고 똑같은 선이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앞선하고 뒷선하고 맞는 선이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이 선이 나왔으면 이 선 라인에서 내가 끊고자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객님의 가장 튀어나온 옆 사이드 부분의 선을 만들지 않아요. 이 망접음이 여기서 있으면 옆에 사이드가 뻥 뜬다. 가발 만들 때 고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1, 2cm 내려주세요. 내린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인심 쓰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이드 부분을 조금 더 내려볼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 여기까지 경계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을 만들고 얘를 이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선을 한 번에 처음에 그리기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점 찍으시고 선을 연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쭉 그리셔도 좋고요. 자, 이런 사이드 선, 앞선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드 포인트 옆점 생각나시죠? 옆점. 자, 이 점 옆점이었어요. 이 옆점에서 얘를 이렇게 내려줘요. 그럼 이게 스킨 라인이 되잖아요. 옆점, 다시 한번 옆점 보고 내가 옆점 위치에서 스킨 라인을 내려줍니다. 조금 넓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넓게 잡으셔야 내가 만들고 나서도 좀 약간 시원시원하게 보이거든요. 좁게 이렇게 깨작깨작 만드시면 가발도 약간 깨작깨작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좀 약간 이렇게 또 성격이긴 한데 넓게 시원시원하게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패치 라인도 굴려주시면 좋겠죠. 앞선을 굴렸기 때문에 뒷선도 굴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패치. 얘를요, 이 선을 없애셔도 돼요. 여기 가운데 그리고 나셔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려놓고, 이해되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굴리는 이유는 여기 앞에가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일자였으면 얘도 일자로 그렸겠지만 얘 살짝 곡선을 우리 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패치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선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버리고 여기 가운데 지우는 거예요. 패턴도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 한 명이 지난주에 교수님 그리는 게 뭐 중요해요? 모양이 잘 나오면 되죠? 라고 했는데 그리는 거 중요해요. 이 그림 하나에 내 선 하나에 한 장 100만원짜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선을 어떻게 하고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고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다 잘 넣어주면서 공장하고 우리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선의 소통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 그리면 잘못 그린 대로 가발이 나와요. 그래서 예쁘게 모양 잡아주시고 자, 사이드 이렇게 이쪽 사이드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 앞에는 패치 라인이고 여기는 스킨 라인이었죠. 스킨 라인 그리셨으면 자,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가운데 가르마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그린 거는 가운데 가르마였어요.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를 그려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는 지금 왼쪽 가르마예요. 좌파트예요. 오른쪽 가르마는 우파트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이 정수리 패턴 하면서 부분 가발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운데 선 그으셔서 이쪽에 하면 좌파트, 이쪽에 하면 우파트, 중심에 그리면 센터 파트가 될 수 있고 이 센터 파트를 넓게 잡아서 이렇게 불파트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넓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도 넘길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V파트 하나를 넓게 만들어서 정말 내가 가르마를 좀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 하시면 V파트를 넓게 하시는데, 넓게 하실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V파트가 여러 번 덧댈수록 비용이 넓어지니까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V파트를 이렇게 넓게 그리셔도 되고 가운데만 그리셔도 되고 양쪽에 그리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르마 그리시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한번 우리 좌파트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여러분들 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운데 줄로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중심선을 그려주는 이유는 내가 좀 편하게 좌우 좀 중심을 잘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틀어지긴 했으나, 자, 그려볼게요. 자, 가르마는요, 눈동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중심선을 먼저 그어주실 건데요. 일단 중심선을 그으실 때 중요한 건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눈동자에서 올라오고 이 사이드 귀 뒤에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서 좀 보이시죠? 귀 옆에 귀 뒤에서 1cm 뒤에 줄자에서요,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면 가르마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살짝 뒤로 15도 각도를 올려서 가운데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심선을 찍으시면서 양쪽으로 1.5cm씩 위치를 잡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중심의 가마인데요. 가마. 내가 이 가마가 끝나는 지점이겠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요, 이제 1.5cm 중심을 잡았으면 이 앞에 아까 눈동자에서요, 예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잘못하는 거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가운데 선이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시면 눈동자에서 줄자가 일자로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 스킨라인에서 줄자를 한번 엄지로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개와 아까 우리 1.5cm 뒤에,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이 끝나는 지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에 귀 뒤에 1cm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오면 여기 정도가 되는데요. 뒤로 15도만 각도를 틀어서 살짝 뒤로 여유를 주는 거예요, 가르마를. 그래서 그 가르마의 이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에 1.5cm. 제가 양쪽을 둘 다 그린 이유는, 자, 우리는 좌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그렸지만 우파트일 경우는 여기와 아까 눈동자 만나는 지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려준 게 양쪽으로 만나게 되면 또 센터가 될 수 있겠고, 이게 넓어지게 되면 노파트처럼 V파트를 넓게 해서 양가르마 왼쪽 오른쪽 다 쓰고 싶어요,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 큰 하나가 완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응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좌파트를 하겠어요, 저처럼. 그래서 좌파트에다가 가르마를 그렸고요. 자, 이 가르마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2cm 지점에다가 점 찍어서 얘를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줄자로 다 재셔야 돼요. 좌우 이 중심선 기준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2cm, 여기에서 여기까지 2cm예요. 그리고 이 끝난 가마 지점 있죠? 여기에서도 뒤로 1.5cm 정도 뒤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좀 헷갈린다 그러면 2cm 찍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점 찍어준 거 보이시죠? 이 타원형을 선으로 이어서 가르마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만들어서 그려주면 되겠죠. 가르마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리다 보면 또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게 가르마예요. 그럼 나머지 선은 필요 없어요. 사실 아까 만들어준 이 가운데 선도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중심 선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깨끗하게 그리고자 하시면 지워가면서 내가 이 필요한 선만 남겨두시면 나중에 테이핑 하시고 또 그림 그려서 조금 더 깔끔하겠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V파트가 되는 거예요. V파트.
위에서 봤을 때 V파트라는 건 피부처럼 보이는 이런 망을 덧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V파트, 그리고 앞에는 샤스킨, 스킨 자리예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일 수도 있고 클립을 달 수도 있다. 그래서 스킨, V파트 그려줬고 나머지 이 부분에다 아까 우리가 ABA 수입망 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선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뒤에 부분을요 뭐 통으로 두셔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하나로 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망 접음이 필요할 거예요. 라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이드가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일직선을 그려버리시면 여기가 또 망 접음이 생겨서 불쑥 튀어나올 수 있고 고객님 두상이 이렇게 뒤로 좀 밀려나갈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이드로 튀어나온 두상 약간 옆으로 얘를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고객님마다 다르다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경계선 부분을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AB 망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방 이 정도로 나눠볼까요? 조금 사이드 부분을 길지 않게 뒤로 갈수록 얘가 만져봉 생기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서요, 이 싹 가운데 보시면 얘를 또 3등분으로 나눴잖아요, 뒤에 부분을. 그래서 이 망이 하나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내가 그리지 않아도 공장에서 망접음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조금, 책정해주시면 좋겠죠. 고객님이 그래도 내가 공장에서 여기에 망접음이 생기면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가정해서 여기 부분에 망접음 생겨도 여기는 뒷부분 납작한 부분이니까 살짝 겹쳐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3개를 스팟망이긴 하나 우리가 분할을 해줬다. 망접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그림은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글씨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글씨 쓰고 테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글씨 적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글씨가 혹시라도 유성이긴 하지만 뭐 지워줄 수 있으니까 적어본다면 자, 앞부분은 아까 제가 스킨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샤스킨이라고 적어보고요. 자,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다 머릿속으로 따라하고 계시죠? 불파트인데 여기에 2겹을 겹대면 2중 불파트고요. 3겹을 겹대면 3중 불파트예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상담하셔서 나는 뭐 불파트 하나만 할 거야, 2개 할 거야, 3개 할 거야 덧대셔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2중 불파트라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독일망으로 쓰기도 하고요. 수입망이라고 적기도 해요. 저는 여기다 ABA 수입망 라고 적어볼게요. 수입망. 자,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써도 새떡같이 알아들으시길. 글씨 조금 난리네요. ABA 수입망이라고 적었고요. 옆에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죠? ABA 수입망 넣는다고 했어요. 앞부분, 옆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옆부분에 좀 탄력이 있고 또 유지력이 길어질 수 있는 이 ABA 수입망을 넣고요. 그러면 이 사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ABA 수입망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위에 부분은 ABA 수입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 망이 커서 만약 여기를 가운데를 경계선을 나눠서 쓴다면 여기에도 하나 더 적어주시면 좋겠죠. ABA 수입망, 여기 ABA 수입망. 그렇지만 나는 이 부분 경계선을 안 나눴다. 그러면 이 하나로 ABA 수입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공장에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 우리 뭐였죠, 여기? 스팟망이죠. 스팟망. 스팟망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스판기가 있는 거예요. 스판. 그래서 쭉쭉 잘 늘어나요. 대신에 나중에 좀 유지력이 좀 짧아질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객님은 일단 쓰고 벗을 때 불편하면 잘 안 써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이 쓰시기 편한 재질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팟망. 제가 여기다 스팟망 이렇게 3개를 다 적은 이유는 우리가 분할을 했기 때문에 망접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안 적었을 때 공장에서 헷갈려서 여기 뭐 ABA 망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팟망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이제 검정색 선은 망끼리 서로 접혀지는 망접음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글씨를 적었어요. 이제 글씨는 제가 적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제 S고리를 밴딩을 달 거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이 뒷부분에다가 보통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해요.
이렇게 밴딩을 달아주고 얘를 조여주고 또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S골이라고 적어줄 거야. 나 S골이 달 거예요. 공장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심지를 하나 구리 같은 심지 철사를 단다고 했어요. 이 철사를 다는 이유는 사이드와 이 후드부, 네이프 부분이 찰싹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쪽에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도 심지 넣어주시고 이건 고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사이드에 뒷부분에 네이프 라인 옆부분 사이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쪽에도 하나씩 넣어주시면 양쪽에 2개 그리고 양옆에 2개 해서 4개의 고리 여러분 고정부 역할 심지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밴딩 그리고 S고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객님 앞에다가 내가 클립을 달아줄 거야. 고객님은 앞머리 부분은 모량이 있어서 여기 테이프로 하는 것보다 클립이 더 좋대 라고 상담을 했으면 여기에다 클립 그려주시고 클립 그려주셔서 공장에서 클립 달아오면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장에서 안 들어왔어도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뭐 클립 부분에다가 달아드릴 수 있어요. 더 필요한 부분에 나중에 뭐 이런 밴딩 부분에다 클립을 달아줄 수도 있고 이 사이드 부분에다 내가 클립을 더 달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내가 귀찮다 처음에 공장에 다 주문하겠다 그럼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달고자 하는 부분 여기에 하나 여기 앞부분에 하나 앞부분에 하나 클립을 달겠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빗금 이렇게 쳐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클립 달겠다. 이쪽도 여기다가 내가 클립을 달겠다는 거예요. 클립 달겠다. 여기 클립 달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샤스키나도 단다 그럼 여기 앞에 패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클립 달겠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뭔가 무언의 약간 이미지로 우리가 공장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작업지에 적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패턴에다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고객님에게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전두 패턴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쭉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테이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테이핑 아까 가로선만 만들었잖아요. 가로선 만들었으니까 세로선 한 번 덮어주고 그리고 이 귀 라인 여기에서 한 번 더 테이핑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테이핑 덮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짱짱한 패턴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공장에 가면서 얘가 조금씩 흐트러지는 모양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면 거의 정말 우리가 막 얘를 팍 누르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견본머리 잘라서 붙이시고 이 신문지 넣어서 이렇게 공장에 쭉 보내면 여기에다 이제 몰딩이 떠서 모발이 심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뒤에. 그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1차 커트, 2차 커트 하고 고객님하고 같이 스타일링해서 이제 고객님 씌워드리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이제 이 전두 가발 완성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분 가발보다 전두 가발은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커트라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두 가발은 많이 만들어 보시고 많이 고객님하고 소통하시고 또 부분 가발을 먼저 한번 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두 가발로 이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면 가발의 이제 패턴은 다 할 수 있다, 마무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두 패턴 만드는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